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12번째입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도 많이 커졌고, 뭐 그냥 집회에 참석하는 정도고, 평일에는 제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 집회는 뭐 참석할 수 없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밥 먹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일해야죠, 뭐. 그래서 평일 집회는 안타깝게도 참가하고 싶지만 참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진행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왔으니까 특별히 얘기할 게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 주특기인 중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원래 제 주특기는 순차이나 하면서 중국 생활 경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중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게 원래 제 유튜브의 방향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뭐 근 한 달 전이죠. 제가 맨 처음에 동영상 찍은 게 언제냐면은 이거 탄핵 사건에 맞춰서 1월 19일 날 찍었네요. 1월 19일 날 처음 찍기 시작해서 처음 찍을 때 1월 19일 날 제가 처음 이 동영상 찍게 되면서 이 탄핵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한번 쫓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때 처음 저는 제 상식적으로 제 양심과 상식적으로 탄핵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1월 19일 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제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 상식을 믿고 제 양심을 믿고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은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상권 분립 위반이니까 위헌이다. 그리고 상상 탄핵, 그때는 뭐 억지 탄핵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상 탄핵이었으니까 상상 탄핵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중국 얘기하는 건데 사드 얘기하겠습니다. 사드는 강력히 반드시 올해 안에 배치돼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계약 맞추고 그 골프장 부지 좀 평탄화 작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정리해서 빨리 그 미사일 부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은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 숨기고 뭐 여기저기 숨기려고 하는데 저번에 그 청계 광장에서 전 그 정보사령관님의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핵무기가 10개 있다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때 그 핵무기 편을 다룰 때 핵실험 5차까지 와 있으면 핵무기 분명히 있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핵무기가 10개 있다고 증언하셨는데 아마도 그게 동영상으로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국가 정보가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 애국기업입니다. 이런 위중한 안보 위험한 상황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해 준 그 결정에 높은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롯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국적인 기업이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 내에서 롯데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당장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 개의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최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북쪽, 남쪽. 북쪽과 남쪽의 성향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쪽, 동북쪽이죠. 동북쪽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이라 안 부르고 동북쪽과 남부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에서는 동북쪽 성향과 그 이외의 남부 성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 가보시면은 그 동북쪽은 그 원래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어 학과도 사이버 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공부해서 졸업장 받았고요. 사이버 대학교 졸업장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동북쪽은 동북성이라 부릅니다. 동북성 쪽은 원래 중공업이 발전한 지역입니다. 예전에 공산당 시절, 그 중국 공산당 시절에 동북 쪽에 그 전략자산, 전시자산, 그래서 뭐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무기들. 그쪽을 발전시킨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군수산업을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그 일반 산업이 군수산업인 겁니다. 원래. 자동차 만들 수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자동차 만들면 탱크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군사력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소련도 군수산업을 굉장히 비중이 높게 했었던 것처럼 예전 그 중국 공산당도 동북 쪽에 군수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동북성에 많이 진출을 했죠. 뭐 청도, 칭다오나 다롄, 대련이나 션양, 지금 션양, 심양 이런 데서 많이 그 진출을 해 있죠. 근데 이 지역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이 지역에 진출을 하는데 외국 기업은 그 외에 외국 기업은 잘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왜? 너무 저쪽 아직도 그쪽은 좌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순수하게 전에 들은 얘기니까 참조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쪽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한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은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 동북성.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강한 지역.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뭐 안 돼 그러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공업단지 그거만큼은 중국 공산당에서 발전한 지역이니까 그쪽은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 외에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은 가장 중심 도시가 저쪽 홍콩 옆에 있는 저 왼쪽 그 서쪽 거의 끝자락에 있는 홍콩 옆에 있는 그 심양이 사실은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IT 쪽에 많이 들어오고 일단 다른 지역이 잘 삽니다. 사실은 그 항저우 요쪽 상해 밑에 지역이 그 항주라고 그거 저기 마윈 저거 알리바바 뭐 그거 타오바오 뭐 이런 큰 지금 인터넷 기업 최고 기업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기업 그쪽에 나온 지역이고 크게 돈 버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바이두인가 그렇죠?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리바바는 유명하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그 회사는 지금 그 알리바바 정도 되겠죠. 마이윈 그쪽은 항저우에서 상하이 밑쪽 이건 남쪽이죠. 남쪽 성향이 강합니다. 남쪽 성향은 그렇게 그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동북성은 약간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뉴스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지금 뭐 그 자동차를 부셨다. 뭐 그 일본 롯데마트에 뭐 그거 현수막 몇 개 들고 나오는데 몇 명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몇 명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동북성에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외의 지역은 그 중국이 그렇게 한 개의 지역을 전체로 확대해서 보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북성은 동북성, 남쪽은 남쪽 이렇게 분리된, 그 원래 중국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성 쪽, 남쪽 이런 식으로 원래 중국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CCTV나 그 언론이 공산당 기관지기 때문에 그 한쪽 면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선전을 그 중국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뭐 더 커질 수도 사실 있긴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중국 경제에 나빠집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순간 중국 경제는 위기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고가 부품이나 뭐 기술에 관련된 반부품이나 이런 거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할 데가 없어집니다.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힘들어졌고, 예전에 그 센가쿠 중국말로는 띠아위 따오, 그래서 그 센가쿠 열도 때문에 한번 그 일본이랑 대판 그 논쟁 뭐 하여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물건도 줄여놨는데 이제는 한국까지 줄여놓으면 어디서 수입합니까? 미국에서 수입합니까? 어디서 수입합니까? 중국은 완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원래 아닙니다. 고급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제품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가거나 부품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부품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면 수출 못합니다. 경제 타격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하면은 세계에서 그 경제로 그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해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빠져나가면 서양 기업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틀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위적 차원의 방어용 사드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 뿐인데 그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미군 때문에 우리의 그 안보 의지가 많이 쇠약한 상태입니다. 병적으로 쇠약한 상태입니다. 의지가 너무 남한테 의지하면은 이거 병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게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원래. 그래서 예전에도 핵무기 개발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 평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제사에서는 이충근 박사님 말대로 힘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국제가는 약속 그런 거 원래 없습니다. 사실은 큰 약속은 지킬지 몰라도 작은 약속은 지키는 게 국제적인 사회가 아니고 더구나 힘의 싸움입니다. 힘이 약한 민족은 다른 나라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게 역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규칙. 역사의 기본 규칙은 힘센 자가, 힘센 국가가 힘 약한 국사를 가져가는 게 이게 역사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70년 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한국이 좀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병 때문에 이 사드 겨우 방패 역할하는 미사일도 배치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탄핵 사건 때문에 지금 탄핵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 태극기 집회로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얘기했지만 지금 특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검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포정치입니다. 중국에서 그걸 아는 겁니다. 특검 있을 때 사드 얘기, 물론 롯데에서 그렇게 했지만 특검 사라지자마자 어디가 이상하게 언론에서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검 사라지자마자 또 공포를 주는 겁니다. 저희 우파한테. 이런 공포 극복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리 군사력을 더 늘려서, 군사력을 늘려서 하는 거지 그 군사력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자유통일해서 군사력 좀 더 늘려서 튼튼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사드는 그렇게 하고, 사드는 그 일본이랑 한 거를 잘 지켜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랑 예전에 센카쿠 열도 했을 때 뭐 히토류를 수출 줄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중지했을 때 일본은 다각화해서 히토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몇 개월간은 1, 2년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이 롯데, 애국기업 롯데를 심양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동북성이니까 동북성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하게 되면은 중국 자체도 중국 경제 그렇지 않아도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위기 상황으로 스스로 목을 조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 미국 문제, 중국 사람은 이 사드 문제가 미국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원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과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합니다. 옛날처럼 못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예전에 중국 공산당이 주계 장막을 펼쳐서 아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면은.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혀. 아주 극소수 있을 겁니다. 극소수. 이게 중국 사람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랑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 위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나라의 안보는 자기 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설령 작은 희생이 있더라도 안보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주 안보 주권입니다. 주권. 국가의 주권이 없어지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랑 상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정도로 경제가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력도 10배 이상,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군사력이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10배? 뭐 30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그 군사력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꿎은 한국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국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더 강하게. 원래 국가 간에 이런 힘의 싸움을 한다, 파워 게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한 개를 주면 한 개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국가 간의 힘의 싸움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 경제 몰아넣는 그렇게 그 중국이 그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진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결정. 중국 당부에 공식적으로 어떤 경제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경제 위기로 좌초하는 꼴이 됩니다. 미국도 가만히 보지 않을 거고요. 왜 가만히 안 볼 수 있냐면 형평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경제 무너집니다. 남미꼴 납니다. 남미꼴. 최소한. 최소한.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 그 사드 부지 그 격려해 주시고 태극기로 감싸 주시면은 그 애국 기업 롯데 정말 훌륭합니다. 롯데. 이런 그 애국 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서 빨리 자유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유, 저 중국 진짜 하여튼간 굳건하게 주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밀리면 또 한 숟가락 더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그 애국기업 롯데 훌륭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